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한국 경제를 강타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해서 여론전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긴급 의제로 올리면서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상품무역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앞서 부당성을 알리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으로 부적절하고 또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큰 자유무역 가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작업에 나섰는데요. 통상과 안보 전문가인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미국으로 급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수출 규제 이유로 내건 북한으로의 불화수소 불법 반출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네, 아베 총리가 최근에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한 에칭가스를 북한으로 유출했다,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산업계에서도 이런 일본 측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에칭가스, 불화수소는 중간 업체를 통해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정제를 거쳐서 이런 공정 과정에서 통관이나 유통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 불화수소를 예를 들면 대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 측의 주장대로 화학무기 제조에도 적합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경제보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도 한층 강한 어조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그만큼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네. 사태의 엄중함을 드러냈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자라고도 언급했는데요. 네. 이와 동시에 이번 사태를 대북 제재와 연결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아베 총리를 향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일본의 강경 대응에 우리 정부도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입 다변화 대책 등이 나오긴 했지만 당장 발등에 불을 끌 비상 대책은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뿔난 소비자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열기가 뜨거운데요.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1,500개 정도가 동참을 하고 계시고요. 4,000개 회원사들은 대부분 참여를 하실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억지를 쓰고 있잖아요. 저희의 항의의 뜻이죠. 소비자분들 반응은 오히려 더 좋아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양심이 없지. 그쪽에서 그러는데 뭐 안 그래요? 사고 싶지 않아.
정부도 안일하게 너무 대처하는 것 같고 10월 달 놀러 가기로 했는데 취소하려고 그것도 국민들에도 똘똘이가 묻혀가지고서 대처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25년간 불매운동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은 좀 다르리라고 보고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은 긍정적이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민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서로 간의 보복 관계로 치닫게 되면 결국 한국과 일본 기업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특히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산에 대한 불매운동이 별불 번져나고 하면 일본 정치인들이 준비했던 그런 제2, 제3의 보복 조치들을 쓸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감정이 아닌 이성적이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하루빨리 끝나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이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당장 우리 기업들 피해가 걱정입니다. 자, 송 기자, 이번 사태를 수습할 해법은 없는가? 한일 관계라는 게 항상 일제 침략이라는 아픈 역사 위에서 풀어가야 하는 난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해법을 갖고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위기 관리를 해가면서 투트랙으로 대응해가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우리 정부가 다소 전략적 실수를 한 것은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단계별 대응 조치에 비교적 소극적이었고 결국 이것이 경제 보복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노림수가 무엇이든 간에 앞으로의 위기상을 풀어가려면 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에 대해서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좀 확인하고 입장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자세로 외교적인 스탠스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나라. 또 한 번 느끼게 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얼마 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강조해놓고선 뒤돌아서서 경제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겉으론 안보를 핑계 삼았지만 속내는 정치적 불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정치적 이슈를 경제로 옮겨가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흑자가 크기 때문에 일본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일 양국 모두에게 치명상인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인 대한을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아니 될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이 말의 의미를 일본이 곱씹어 보기를 바랍니다.